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40회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후에 봤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꼼꼼히 잘 풀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에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문제가 너무 빠르게 답이 나온다 라고 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정지 후 답을 찾으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이것은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 중 어떤 것입니까? 1번 기억 능력의 저하, 2번 감각 기능의 저하, 3번 면역 능력의 저하, 4번 운동 능력의 저하, 5번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 3번 면역 능력의 저하가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문제 2번.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번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번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번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이것이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이 되겠고요. 우리 표준교재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양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를 보니까 노인 부양 해결 방안 해서 먼저 사회와 가족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죠.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합니다 해서 아까 2번 문제 정답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노인의 개인적 대처 해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적 대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복지 정책도 강화가 돼야 돼요.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을 보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면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노인 복지 원칙이 되겠습니까?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통합성의 원칙, 4번 평생 교육의 원칙, 5번 자아 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이 여기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의 원칙은 이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잘 나와요. 독립의 원칙이고, 그리고 뭐 일자리, 소득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독립의 원칙에 해당이 되고요. 참여의 원칙은 자원봉사를 한다. 그리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나오고, 3번은 이 통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노인 복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아요. 없는 내용이고, 평생 교육의 원칙도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자아 실현의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교재를 잠깐 보면 페이지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번 의사소견서 발급,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3번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번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하는 곳이고 먼저 1차 판정의 개념으로 공단에서 전산을 통해 컴퓨터를 통해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된 그 내용들을 최종 판정을 위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번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간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죠?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종료할 것인지 재계약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이건 틀렸고요. 그리고 2번은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뭐 사망을 하였거나 종료를 원하거나 하면은 결정이 되는 거여서 틀렸고요. 3번은요.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5번 보시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 인정서가 이제 공단에서 이 수급자에게 발급이 되면 이 수급자 분들은 이거를 기관에 제출을 하셔서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6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번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3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번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5번이 이 업무의 목적이 되겠네요. 문제 7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번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번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셔야겠죠. 선생님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건의함을 설치 않았을 때 어떤 권리가 침해되냐.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어르신이 시설에서 이용하시면서 불평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건의함을 설치하면은 정말 좋겠죠.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사례로는 뭐가 있죠? 우리 할머니가 외진
밖으로 병원을 다녀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식은 반찬을 자꾸 먹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불만이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말하면은 너무 까탈스러운 노인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는 5번의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대상자, 우리 어르신들을 억제돼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보호자와 그리고 대상자에게 입소 전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살 때 얼마나 돈이 나오는지, 그리고 뭐 이 시설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뭐 면회 시간, 그런 것들, 비급여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3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대상자의 방을 불쑥불쑥 들어오거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입소를 결정한다는 거는 본인이 자기결정권, 이런 말이 나와요. 본인이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집안 경조사에 노인을 참여하게 한다. 2번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번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번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 어르신의 재산이나 금품을, 이거 경제적 학대가 되겠죠. 경제적 학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 2번, 3번, 아니 1번, 2번, 4번, 5번은 학대에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거, 학대 유형, 이거는 매 시험마다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뭐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이런 내용들 있죠.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2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 문제 10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번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번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번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정답은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이것이 산재보상보험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 1번은 세금이 부과 안 됩니다. 2번은요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 이죠. 미만이다가 틀렸고 1년 미만이다가 틀렸고요. 3번 보험급여 양도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 5번은요 장애급여 중단되지 않는다 해서 4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1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자, 1번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번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번 대응을 안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번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번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제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번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번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번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죠. 마스크 더군다나 일회용이에요. KF94도 아니고 이거를 계속 재사용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은 걸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게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고 그럼에도 강요를 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선생님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장에게 보고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14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한다. 2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번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번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번이 이 5개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대상자를 위한 그런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번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번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4번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번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위법 행위라고 설명한다. 1번이 지금 정답이 되겠죠. 본인 부담금 할인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셔야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6번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주먹을 펴면 팔과 어깨가 저린다. 2번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3번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다.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5번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리다.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이것이 바로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네요. 문제 1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번 오메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번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2번이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은 뭐가 틀렸죠?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게 아니라 손수건이나 휴지로 하셔야 되고 그게 정 없다면
옷 소매로라도 입과 코를 가리고 하셔라. 이게 바로 기침 예절이죠. 3번은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바이러스를 돌보. 수두 대상자는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 감염된 대상자는 접촉성 감염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옳지 않아요. 그리고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일을 하시면 안 되죠. 2, 3일간 업무를 중단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잘 끼고 그리고 또 손도 잘 씻고 또 업무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있다고 판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손을 잘 씻고 대상자를 돌본다면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번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번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5번이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성 질병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안 좋은 걸 고르시면 돼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기능이 퇴화되고 안 좋아지는 것이 노인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요. 뭐가 틀렸죠?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아니요. 불명확하다. 2번은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라고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 3번은 질병의 증상이 뚜렷한 게 아니라 애매하다. 그렇죠?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도 잘 안 되고요. 재발이 잘 된다. 경과가 길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문제 19번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번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흡연자라면 금연하게 한다.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1번, 3번, 4번, 5번은 오히려 위궤양을, 위염을 일으키는 관련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번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번 콧속 점막의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노화와 관련된 이런 질환들 특성들이 나오면요 안 좋아지는 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애우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다 못 애우실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1번 보세요. 숨쉬기 편하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탄력성이 증가한 건 아니라 감소했다 해야 돼요. 그리고 2번 기침 반사 감소. 3번 콧속 점막이 이렇게 습한 게 아니라 축축한 게 아니라 건조해져요. 그리고 5번은요 기관지 내 분비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감염이 잘 생긴다라는 거죠. 가래도 많고 입안에 침, 분비물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번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번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5번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4번이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심장 근육이 얇아진 게 아니라 두꺼워지고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둔해집니다. 2번 최대 심박동수가 그래서 감소해요. 3번 탄력성도 역시 감소.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감소하는 거죠. 원래는 이 심장에서 짜주는 피가 우리 몸 끝까지 발가락, 손가락까지 슉 돌아야 되는데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게 손발이 차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이 생긴다라고 했죠. 부종도 정맥이 약화돼서 순환 장애로 인해 부종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1번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번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번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번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문제를 조금 잘 읽으셨어야 했어요. 여기에서 행동 수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동을 좀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뭐 고관절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요. 1번, 2번, 3번, 4번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의 원인이 돼서 쉽게 골절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23번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번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번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번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번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복압성 요실금. 우선 요실금이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이 젖어 있는 상태인데 복압성은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웃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또 줄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요실금이 생기니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변비 예방을 위해서 식이섬유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죠. 권장해야 되고 또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체중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낮추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 같은 경우는 많이 내가 요실금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안 보면은 이제 팬티가 젖을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방광 기능이 아예 떨어져서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는 꾸준히 하셔라 이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2번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번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번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정답은 5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5번이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표피가 있고 그 밑에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두껍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없어져서 이 뼈가 바로 피부랑 바로 닿게 돼버려요. 그래서 압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피하 지방이 감소하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번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틀렸어요. 그리고 오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1번은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학원이고 여기가 집인데 막 다른 곳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다. 이거 고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럼 모든 노인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들이 다 치매에 걸려야 정상이네요. 그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예요. 치매는 질병입니다. 자, 3번 보시면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이거 하신 분들 계셨는데 혈관성 치매가 아니라 알츠하이머가 비율이 높아요. 거의 60-70%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은 근래 일보다 먼 과거가 아니라 근래 일을 이제 단기 기억력이 먼저 소실된다 라고 해서 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맞아요. 팔다리가 지금 마비가 있는 게 아니라 멀쩡해요. 그런데 옷 입어보세요 하면은 이걸 어떻게 입지 해서 이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돼요. 그래서 입어도 단추를 이상하게 잠그고, 그리고 자, 옷 입어보세요 했더니 목욕하고 나서 팬티를 막 머리다 쓰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정상이야. 그런데 이런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가 이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26번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한다. 2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번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번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이것도 잘 봐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 3번이 최근에 컴퓨터 시험을 보신 분이 얘기하시기를 문제 중에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바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발가락 사이는 건조해야 돼요. 상처가 생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 같은 경우는 건조하게 해주시고 발등이나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보습제를 발라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7번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3번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번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번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2번이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식욕과 체중,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또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다. 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 해서 정신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체적인 변화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 1번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우울증 환자에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랑 또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인지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가 틀렸죠. 그리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동시에 같이 감소된다. 이런 것도 있었죠. 4번 불면증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 해야 되고, 그리고 5번은 이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없다 하면 안 되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8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수면 양이 증가한다. 2번 깊은 수면을 취한다.
3번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번 낮 시간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5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5번이 노화로 인한 수면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낮에 졸면 안 돼요. 운동을 하세요. 말을 거세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밤에 커피 드시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다 틀린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9번.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음순이 커진다. 2번 질벽이 얇아진다. 3번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번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질벽이 얇아진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번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다. 3번 일시적 금연은 폐 기능을 악화시킨다. 4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5번 금연 시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한다. 정답은 4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담배를 피지 않았어도 그렇죠? 할아버지가 담배를 폈는데 같이 사는 할머니가 폐암에 걸린 그런 거는 간접 흡연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 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백일해, 3번 대상포진, 4번 폐렴구균, 5번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도 하죠. 독감. 이거는 매년 1회 권장이 되겠습니다. 자, 파상풍 이거는 10년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도 10년마다 맞아야겠죠. 그 다음에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한번 맞으시면 됩니다. 뭐 50세에서 64세 때도 맞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폐렴구균도 65세 1회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이건 다 65세 이상에서 1회씩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32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예산의 효율적 배분, 2번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번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4번이 이 업무 내용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이 되겠네요. 문제 33번. 요양보호 업무보고 기본 원칙은 1번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번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번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은 2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2번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3번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4번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춘다. 5번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정답은 3번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뭐 1번 의치를 빼내요. 이거는 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호자에게 물어본다 해야 되죠. 2번 시트는 발끝에서 어깨까지만 덮어주셔야지 얼굴은 아직 덮지 않습니다. 4번 얼굴색 변화를 위해 머리를 올려주는 거지 낮추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튜브나 뭐 바늘이나 수액줄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제거하지 마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36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번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번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이 마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1번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2번은 쿠션을 마비된 쪽이니까 여기는 오른쪽이라 돼 있어서 틀렸네요. 왼쪽 상체를 지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3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오른쪽을 밑으로. 5번은 저기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마비된 쪽 왼쪽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37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번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에 세척하여 말린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3번이 경관 영양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1번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주사기 아니고 영양액 주머니를 통해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관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겠죠. 2번 구토하는 경우는 잠그시고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영양액 주머니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세척을 해야 합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5번은요. 위장 높이보다 높게 해야 되는 거지 같게 한다는 틀렸습니다. 문제 38번.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번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39번. 대상자의 눈에 안 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서 버린다. 3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번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번 하부 결막낭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서 버린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틀린 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하안검을 아래 눈꺼풀을 밑으로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시켜 연고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줍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3번은요, 면봉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깨끗한 꺼즈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은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이요, 알코올솜으로 닦는다는 내용 없었고요. 5번 하부 결막낭 바깥쪽에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방향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2cm 정도 짜 넣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번 주사 바늘에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질러준다. 3번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번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5번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 3번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먼저 입힌다 그랬으니까 마비된 쪽 먼저예요. 그래서 왼쪽 편마비 먼저, 그 다음 수액 처리하시고 건강한 쪽 순으로 입힌다. 3번이 정답이 됐네요. 지금 개인위생 파트랑 지금 섞여서 문제가 출제된 양상입니다. 문제 41번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 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번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4번 양 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3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앉히기 전에 바지를 내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문제 42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번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도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4번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간이변기는요 침상 배설할 때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침상 배설을 할 때 주변이 조용하면 안 되고 오히려 좀 시끄러운, TV도 켜고 음악도 틀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화장지도 변기 밑에 화장지도 깔아주고 하라 그랬죠. 조용한 환경은 틀렸습니다. 2번 침대 난간 30도에서 45도는 이동 변기가 되겠죠. 틀렸고요. 그리고 4번은 바지를 먼저 내리는 건 아니죠. 우선 위를 덮어주고 그 속에서 바지를 내려줍니다. 그 다음 5번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가 아니라 이 옆으로는 협조할 수 없을 경우에 해야 되는 거고, 있으면 무릎을 세우고 둔부, 허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번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번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번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건을 덮어주면은 이동변기에 앉아있는 어르신이 대변, 소변을 볼 때 소리
또 좀 차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냄새도 조금 차단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배설 후에 물티슈로 손을 닦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겠죠. 3번 차갑게 아니라 따뜻하게. 4번은 변기 밑에 까셔야 됩니다. 밑에. 그리고 5번은요. 침대와 변기 높이는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44번.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번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번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5번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정답은 4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꿔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저귀가 밖으로 샌다 라고 하면은 이불도 젖어 있고 바지도 젖어 있고 하면은 피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욕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4번이 정답이고요. 혹시 3번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자주 확인하시고 젖었으면은 신속하게 갈아준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지 않겠네요. 문제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3번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번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번 소변 주머니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답은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는 보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1번, 3번, 4번, 5번은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번 윗니를 끼울 때에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번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5번이 의치 관리 방법이 되겠네요. 문제 4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번 한쪽 귀를 귀마귀 솜으로 막는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2번이 정답이죠. 먼저 베개를 치우고 머리를 침대 모서리로 오게 합니다. 자, 1번 눈과 귀가 아니라 눈에 수건을 올려놓는 거죠. 3번은요. 한쪽 귀를 막아 양쪽 귀를 막아야죠. 자, 그리고 4번 방수포는요. 목까지 깐다가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가 아니라 어깨 밑에까지 깔아야 된다. 어깨 밑에까지 까셔야 되고요.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가 아니라 어깨 밑에서 가슴까지 감싼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허리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문제 48번.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번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에서 15분 동안 발을 담그고 손과 발을 담그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그리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1번은 허벅지에서 발끝 쪽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셔야 되고 3번은요. 피부 건조하게 하면 안 되죠. 보습제나 오일을 바를 수 있게 하고요. 4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하셔야지 닦아주거나 이렇게 소독하시면 안 됩니다. 5번은요. 우리가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되지 둥글게는 손톱이 되겠어요.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코 안은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2번 눈은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3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5번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 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귀 입구와 그 귀 주변을 닦는 거는 괜찮지만 귀 속을 들어가서 귀지를 제거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은 코 안은 알코올솜 닦으면 안 되죠. 2번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아야 되고 3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을 닦으신다. 그리고 5번은 이제 세수하는 순서, 얼굴 닦는 순서가 잘못됐죠. 제일 먼저 눈 먼저 닦고 코 먼저 그 다음에 뺨 닦으신 다음에 입을 닦아야 되는데 입 없네요. 그 다음에 이마, 여기에서는 이마 그리고 귀, 목 이렇게 닦으셔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 50번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번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5번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닦아야 요로 간염을 예방할 수 있다예요. 자, 틀린 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깨에서 손목이 아니라 말초잖아요. 말초에서 중심부로 손목에서 어깨로 닦으셔야 되고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으셔야죠. 그리고 3번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으셔야 되고 복부는 5번 옆으로 눕혔을 때 목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지저분한 부분 항문 쪽 둔부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목에서 둔부로 닦는다 해야죠. 문제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척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에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번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번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 3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르신을 이렇게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정렬이 어떤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뭐가 틀렸죠?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하세요 라고 했고요. 2번은요 거리를 두지 말고 대상자와 가까이 있으세요 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다리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몸, 허리를 고정해야 돼요. 다리는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은 빠른 반동, 신속하게 이러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자 이렇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어르신을
자, 가, 나, 다, 라, 마 읽겠습니다. 가,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라,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마,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자, 이거 순서, 옮기는 순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정답은 3번. 먼저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예요. 올려져 있으니까 이걸 똑바로 눕혀놔야겠죠. 그래야 위로 올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나가 먼저, 그 다음에 라가 두 번째. 그 다음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 쪽으로 옮기는 게 네 번째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다 옮기고 나서 어르신 편안하세요 하면서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 그래서 순서대로라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발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 일시정지 하시고요. 정답은 4번. 먼저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이게 먼저가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건강한 쪽은 왼쪽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왼쪽으로 가져갑니다. 평행하게 놓거나 비스듬하게 놓는데 평행하게 놨어요. 그 다음에 휠체어의 잠금 장치 잠그는 거, 이것도 다 초반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발 받침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올려놔야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는 거죠. 발이 바닥에 다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하는 게 그 다음 순서죠. 네 번째. 그리고 대상자의 왼쪽 손, 우리가 휠체어를 왼쪽에 붙인 이유는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건강한 손인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합니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이게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1번 지팡이 먼저 왼발 오른발, 2번 지팡이 먼저 오른발 왼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 1번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내려가는 순서니까요. 어디부터? 마비된 쪽부터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발이 마지막입니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지팡이 사용하는 순서는요. 맨 앞에 지팡이가 나와요. 3번, 4번, 5번은 볼 필요 없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이제 판단하셔서 이제 건강한 쪽, 마비된 쪽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 문제도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순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55번.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 A와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1번 왼쪽 팔, 왼쪽 손목,
2번 왼쪽 팔 오른쪽 손목, 3번 오른쪽 팔 허리, 4번 오른쪽 팔 왼쪽 손목, 5번 오른쪽 팔 오른쪽 손목. 정답은 1번 왼쪽 팔 왼쪽 손목.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1인 부축하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표준교재는 3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인 부축하기 여기 나와 있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 손상된 쪽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그러니까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동한다. 그러니까 어깨에 걸친 팔은 건강한 손이고요. 그리고 그 손목도 역시 건강한 손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 같은 영화를 보면은 막 총 맞은 그 병사들이 어깨 동무하면서 막 걸어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5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시고 구입 가능한 복지용품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간이병기는 구입이 되겠죠. 나머지 전동침대, 2번에 배감지 매트, 그리고 3번 목욕 리프트, 4번은 이 휠체어, 이런 것들은 대여를 해야 됩니다. 1번부터 4번은 대여를 하고 5번은 구입하셔야겠죠. 문제 57번.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1번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번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번 배설물을 처리할 때에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정답은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5번은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예방법이죠. 그쵸? 손을 씻고 그리고 소변 주머니 방광보다 낮게 하고 이런 거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5번은 소변이 마려우면 즉시 요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58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번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번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번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침대로 옮긴다. 2번 전류를 차단한다. 3번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4번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5번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 2번 전류를 차단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류가 차단되기 전까지는 대상자를 만져서는 안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0번.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번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3번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번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번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정답은 4번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대상자의 침구류 A와 선택시 고려사항 B를 옳게 연결한 것은 1번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번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번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번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번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 3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62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번 물품 구매 시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번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번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1번 옷을 갈아입힌다. 2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번 퍼즐 놀이를 같이 한다. 5번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 치매 대상자가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비언어적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시고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지를 벗은다 해서 성희롱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4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번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번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 보세요. 3번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4번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5번이 이 5개 중에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되겠네요. 문제 65번.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번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번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번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최근에 입수한 치매 대상자가 2일에서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번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을 한다. 2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번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번 배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 실내에서 배를 하신다면 실내에는 배의 코스를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번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번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번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번 이제 각오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 5번 이제 각오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번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 놀이에 참여시킨다.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번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다른 방으로 옮기면 더 불안해 하실 거예요. 특히나 혼자 있으면 더 안 되겠죠. 그리고 3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4번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 침해 대상자한테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틀렸죠. 네, 조명을 밝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71번. 침해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번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번 맨손 체조 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번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번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번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번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번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번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전달법이라는 의사소통 방법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걱정돼요 이런 것은 나전달법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73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번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번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두 번째,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대상자가 읽고 싶어하는 것을 읽어준다. 이렇게 보기처럼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번 청각장애 대상자, 2번 언어장애 대상자, 3번 시각장애 대상자, 4번 이해력 장애 대상자, 5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시각장애 대상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먼저 만져버리면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먼저 건네고, 그리고 설명을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읽고 싶어하는 것을 소리로써 정보 전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에 대한 의사소통입니다. 문제 75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번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니까 복잡한 어떤 활동보다는 단순하고 쉬운 것을 먼저 제공을 해주시면서 이제 복잡한 활동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 3번, 4번, 5번은 주의력 결핍 장애와는 상관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76번.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2번이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게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입 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번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번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옷을 말아 대어준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77번의 이 문제 상황은 경련, 발작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침을 흘리고 있다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침 분비물들이 흡인되지 못하도록 몸을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쿵쿵쿵 바닥에 찌니까 푹신한 걸 대주세요. 해서 5번은 똑바로 눕히고가 아니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머리 아래에 무엇을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손수건 물리면 숨을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입에 물리시면 안 되고 잡으시면 안 되고, 3번은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환자를 옮기지 않는 게 좋아요.
문제 78번.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 복통, 구토, 흉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2번 즉시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3번 토사물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4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5번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4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2번 하신 분들 있나요? 이 하임리법은 질식이 있었을 때 하는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네요. 문제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요. 일시정지 하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먼저 반응 확인을 하고 도움 요청 119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하죠. 가슴 압박도 30대 2로 하거나 또 1분에 100회에서 120회 하거나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팔꿈치를 굽히면 안 되고 들어갔던 만큼 나오세요. 50대 50 비율로 또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도 유지, 이마를 누르고 또 한 손은 턱을 들고 해서 기도를 쫙 펴주시고 마지막으로 입을 대상자 입에 맞추면서 그 다음에 코를 막고 가슴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서 인공호흡을 10초 동안 2회 한다. 10초 이내에 2회 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0회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번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듬을 정확히, 심장의 떨림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3번이 정답이고, 자 1번 30회 가슴 압박을 마친 후 전원을 켠다가 아니라 도착한 즉시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이렇게 해야겠죠.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는 게 아니라 충전이 한 몇 초 걸려요. 그 몇 초 동안이라도 가슴 압박은 지속해야 됩니다. 리듬 분석할 때랑 이 전기 충전하기 직전에만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를 때는 다 물러나라고 하셔야 돼요. 5번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호흡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심정지, 호흡이 없는 그런 대상자에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필기 파트와 실기 파트 80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2022년에 하반기에 나온 40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오후에 나온 문제인데 어떠셨나요? 문제 좀 푸실만 하셨나요? 우리 선생님들 컴퓨터로 문제를 이제 앞으로 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기출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6회에서 8회, 8번 정도는 풀어보시고 시험장 가시잖아요. 그러면 풀었던 문제들이 기억이 나서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